네, 반갑습니다. 여지훈 평가사입니다. 해커스 감정평가 실무 2기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침착하죠. 예, 영상도 보시는 분들은 좀 신기하시겠지만, 예, 아까 한번 컷이 돼가지고 제가 두 번째 찍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2025년이 됐고, 여러분들은 이제 36기 평가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저를 찾아와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같이 열심히 해서 정말 여러분들 전부 합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금 2기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에 더 좀 궁금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강의 계획서를 같이 보면서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있으시죠? 혹시 없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지금이라도 가져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다녀오세요. 괜찮아요. 네. 그동안 제 소개하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다녀오세요. 네. 일단 지금 강의 계획서 배포가 지금 안 돼가지고 지금 잠시 이제 시간이 지체가 되고 있는데요. 뭐 이게도 처음이고 제가 해커스 와서도 이제 인사를 여러 번 드리긴 했지만 또 스터디로는 처음이니까 또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자, 이름은 여지훈 평가사인데요. 이왕 또 글을 적은 김에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글씨체를 적을 때 크게 적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상향으로 적으셔야 돼요. 우상향. 예. 지금 뭐 명확하진 않은데 예. 자음을 크게 적으셔야 되고요. 예. 가장형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보통 제가 여러분 답안지 이제 해가지고 저 첨삭해 드릴 때 제가 요렇게 답안지에 많이 해드리거든요. 예. 위아래 줄에 꽉 채워서 적으시라 말씀드리고 가장형으로 적으시라 말씀드리고 띄어쓰기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거든요. 예. 예,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실 고시체예요. 고시체. 그래서 지금 우리 출제위원분들, 채점위원분들이 실무도 실무지만 특히나 이론이나 법규를 쓰실 때는 교수님들이 채점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볼 때는 이 고시체를 쓰는 사람과 고시체를 안 쓰는 사람이 여전히 눈에 나뉘어집니다. 나뉘어져요. 그래서 답안지에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고수의 품격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 이제 우상향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백관고시체가 이제 우상향으로 쓰라고 돼 있긴 한데 약간 뭐랄까 약간 뭐죠? 사주? 뭐 그런 거 보면 우상향으로 쓰는 사람들이 성공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도 써가지고 꼭 합격하시라고 그 말씀 드립니다. 강의 계획서 도착했네요. 예, 도착했으니까 예, 제 이름 설명 이제 끝내고요. 본격적으로 수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스터디인데 지금 쭉 마지막 넘겨가시면 여기 진도표가 나오는데 무작위라고 되어 있긴 있습니다. 이기니까 당연히 무작위로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스터디가 처음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과 이제 어떻게 보면 발을 맞춰 나가고 사실 그리고 여전히 아직 1월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진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무작위로 출제를 할 텐데 가급적이면 좀 진도에 맞춰서 좀 출제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난이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문제 푸신 거 보시면 토지 부분은 사실 되게 기본 문제고 마지막에 약술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일단 요거는 요 정도는 픽을 제가 거의 정해 놓을 거예요. 지금 2기 동안에는요. 그리고 이제 2번 문제와 3번 문제를 통해 가지고 좀 난이도를 조정을 할 건데 제가 이제 첫 주차 채점을 해보고 둘째 주차 해본 다음에 수준은 거기 맞춰서 뭐 점차 올리거나 아니면 뭐 비슷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내리거나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진도는 이렇게 나가고 2기부터 시작은 하지만 걱정하실 건 없어요. 어차피 사실 제가 참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강의한 지도 오래돼가지고 한 10년쯤 됐을까 7, 8년쯤 됐을까 그때는 제가 한국 부동산원 한국감정원 근무할 때였는데 갑자기 강의를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강의를 이제 못했다가 이제 복귀를 하는데 스터디는 이제 시작을 못하고 중간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제가 그때는 시험이 9월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7월, 8월에서 딱 2달 동안 딱 이제 그때 8회를 내고 정확하게는 이제 2달인데 10회 정도 나왔어요. 10주 정도 나와가지고 제가 딱 1000점 내드렸거든요. 1000점. 10번만 했어요. 10번만.
근데 거기서 이제 그때 그럼 25회인가 보네요. 예, 그 환매건 있잖아요. 환매건. 예, 환매건이 이제 제가 첫 수업 때 냈는데 2번으로 나오고요. 거의 똑같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가장 마지막 수업에 한 게 국공공식 평가 3년 전후 문제인데 그때 1번 문제가 국공공식 평가 3년 후 문제였어요. 그래서 10번 수업하고 1번, 2번을 다 맞춰드렸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연기부터 하면 기초부터 따박따박 챙겨드리는 거고 2기부터 하면 2기 맞는 문제부터 해가지고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를 좀 챙기면서 초반에 마지막까지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연기 1기 괜찮습니다. 차분히 따라와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강의 특징 앞장 바로 보겠습니다. 뭐 그냥 뭐 강의 특징이야 이 홍보다 보니까 약간 뭐 자랑처럼 다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의 맞긴 맞아요. 맞긴 맞고 딴 것보다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활용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 질의응답 및 상담되어 있잖아요. 제가 2번 보면 전에는 이제 카페에 이제 여러분 질문 답글 뭐 이런 거 답글은 제가 이제 학원에서 운영하는 걸 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저도 여러분들께 서비스로 다가가는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아예 이번엔 제가 카페를 그냥 제가 이제 개설했거든요. 그래서 그 맨 앞장에 나와 있으니까 맨 앞장에 있죠. 주소 나와 있거든요. 꼭 가입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제 그 종전 학원이라던가 다른 곳으로 묻지 마시고 이쪽을 통해 가지고 질문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그 합격생 매니저는 제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또 이제 바로 직전에 합격했던 우리 이제 채점 팀장님 계시고 그분들께서 필요하시면 여러분들께 바로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문제를 풀었으니까 다음 주에 채점 이제 평이 나올 거잖아요. 채점평은 이제 거기에 우리 채점 팀장님, 35기 평가사님께서 이제 자기 소개를 넣을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연락처가 다 있으니까 35기 분한테 직접적으로 좀 얘기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연락하셔가지고 이렇게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밑에 우리 2기 강의 목표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강의라는 것은 뭐 보통 2차 강의라는 것은 4월에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기본 강의를 마치고요. 그래서 실무 이론하고 문풀, 초급, 중급 같은 걸 하고 기출까지 하죠. 사실 제가 작년에 그걸 다 했죠. 다 했습니다. 커리를 다 끝냈고 자 지금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스터디를 진행했다 그러면 연기 1기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2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2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기본 문제집에 있는 내용들은 다 안다는 걸 전제를 하고 이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산식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본 물건의 기본 산식, 기본 틀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셔야 되고 그게 부족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패스 초중고 푸셔야 됩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 일단은 그게 전제된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스터디를 통해서 뭘 할 거냐? 요 논점 파악을 할 겁니다. 논점 파악. 오늘도 뭐 강평 60분인데 그리고 벌써 12분 지났잖아요. 모든 내용을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기본적인 부분들은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뭐 제가 또 설명해봤자 아는 것도 설명드리는 거니까 중요한 건 오늘 문제에서 어떤 부분들을 딱딱딱 맞춰야 점수가 탁탁 들어가냐 이거죠. 처음 시작할 때 개요에다가 뭐 감식 구조 해양, 뭐 가격조사 완료일, 몇 월 며칠 쓰면 점수가 안 들어가요. 그게 들어가는 문제는 오늘 문제에서 2번밖에 없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문제 시작하자마자 기준 시점 그냥 드렸어요. 논점이 아니에요. 논점이란 거는 지금 우리가 그 이제 2차 시험 거의 3,000명 들어가잖아요. 3,000명 중에 180명 뽑는 거예요. 180등에 들어야 되는 180명을 선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맞고 누구가 틀리는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고르는 거예요. 고르는 거. 뭐 객관식이면 이제 오지선다 해가지고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우리 주관식 문제, 이 논술 문제도 선택 방향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 오늘 이번 문제 보면 날짜가 참 여러 개가 나와요. 여러 개 나오는 것 중에 거기서 기준 시점이라는 걸 내가 가격조사 완료를 찾아가지고 넣을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1번 문제는 그냥 드렸잖아요. 너랑 나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논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변별력이 발생하는 논점이란 것을 찾는 것이 오늘
오늘 그리고 이제 이 2기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할 일입니다. 예, 그것을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3방식의 틀을 좀 갖추어져 있는 혹은 보상평가의 기본 산식이 박혀져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초고난이도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냥 기본 문제 플러스 응용 문제를 가지고 같이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2기 때는 1번 문제 논점이 뭐 5개가 있었는데 3기가 되면 7개로 늘고 4기가 되면 10개로 늘고 혹은 2기 때는 우리가 5개 중에 한 3, 4개 정도는 맞출 수 있는 쉬운 거, 1개가 어려운 걸 한다 치면 마지막 4기 때는 10개 중에서 똑같이 5개가 나온다 했을 때 4기 때는 어려운 게 3개, 쉬운 게 2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난이도 조절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변별력이 되는 포인트에 대해서 꼭 잡는 연습을 같이 이번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앞장 넘어가서 말씀드리면요. 준비물 있는데요. 준비물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요 핸드북입니다. 핸드북은 꼭 챙겨오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문제를 이제 설명을 할 때마다 핸드북 몇 쪽에 있는 내용이다 말씀드릴 거거든요. 분명히 뭐 물론 수업을 하는 제 입장에서 이제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또 이제 기본적인 게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펼쳐놓고 보시면 더 좋으니까 이 핸드북은 꼭 챙겨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리엔테이션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자, 보시면 오늘 문제 1번. 전형적인 토지 평가 문제입니다. 토지 공시가 기준법, 토지 거래사례 비교법이고요. 자, 이 두 개의 토지를 뭐 붙어 있다 그랬으니까 1단지로 갈 거냐? 가 이제 1단지 첫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딱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 1단지로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별개로 갈 거냐라는 건데 별개로 간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다르게 풀 거냐라는 건데요. 아주 심한 난이도가 되면 다르게 가는 방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같은 공시가 기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 틀 안에서 어떻게 다르게 가는지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일단 핵심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1번 문제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그리고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연초다 보니까 너무 막 뭐 케이스 문제 너무 막 그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림 나오고 이렇게 풀면 팍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런 문제보다는 이 여러분들한테 다시 좀 그 감정평가 실무에 대한 책장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물건별 평가하면 토지부터 쭉 나오는 그 내용이 있고 뭐 복합부동산 하면 이게 3방식의 틀이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토지평가의 공시가 기준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뭘 챙겨야 되는 거냐, 뭘 틀로 잡아야 되는 거냐, 오늘 바로 묻는 것이 바로 이제 선정 기준이죠. 그 선정 기준 그런 부분들까지 정리하는 것이 오늘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넘어가시면요. 2번 문제. 자, 건물에 대해서 냈는데요. 토지 냈고 이제 건물이죠. 건물 내는 건데 건물 원가법을 내드린 거죠. 값이 일시, 병시가 있고요. 병시는 없고 값이 일시가 있는 건데 건물 원가법을 하면서 제조자료 원가 한가 수정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논점이냐. 이게 3방식의 응용이고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작년 2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물음의 연계 어차피 큰 틀은 제조자료 원가 한가 수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과정 안에서 어떻게 첫 번째 물음으로 뭐가 넘어가고 두 번째 물음으로 어떤 게 넘어가고 이런 게 이제 논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방식의 응용, 2번 문제 건물평가 3방식의 응용 문제 되겠고요. 자, 3번은 이제 그 조성원가법, 토지평가 조성원가법인데요. 그 시점 수정의 견해, 그 소지 가액에 있어서 시점 수정의 3가지 견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 되겠습니다. 이론적인 문제죠. 이론적인 문제고 지금은 이런 것들을 챙길 때라고 봐요. 뭐 사기 가서 막 그림 나오고 뭐 하고 이런 걸 푸는 거지 지금부터 막 너무 이게 개별적으로 특이한 것만 푸는 거는 좀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2기 때는 조금 여러분들께 책장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좀 이론적인 부분들을 많이 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번은 토지 감정평가 방법의 약술이죠. 서비스죠, 서비스. 근데 이것도 그 문제의 문구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저렇게 쓸 때가 있는 건데 오늘 문구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의랑 의의를 잘 쓰셨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의 공시지가기준법, 그리고 이제 거래사례비교법입니다. 자, 우리 문제 같이 살펴보면 일단은 물음을 떠나서 자료를 그냥 먼저 볼게요. 방법을 결정하는 건 결국 가격 자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료 1에서 토지인 것을 파악을 했으면 자료 2에 표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료 3에 거래사례가 존재하죠. 자, 거래사례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토지평가를 할 때 토지거사비, 그리고 그 밖에 있는 보정, 요거 밖에 없고요. 뭐 어디도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있긴 한데 뭐 개발법을 하나 있는 건데 그건 뒤 자료가 있으면 더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넘기시면 자료 4번에 감정평가 사례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가격 자료는 없죠. 그러면 결국 이 세 가지 자료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여기 표현주 공시지가, 비교표준 자리, 그 밖에 있는 보정 자리, 그리고 여기 있는 비교 거래 사례 자리, 요 세 개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큰 틀이 두 개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큰 틀의 두 개를 적용을 할 때 하나로 볼 건지 두 개로 따로 평가할 건지, 각각 평가할 때 어떤 시점 수정과 어떤 개별 요인을 넣고 어떤 것을 이제 수치를 만들 것인지, 그것만 이제 판별이 끝나면 되는 것이죠. 자, 물음 1에서 물적사항을 확정하라 그랬습니다. 물적사항이 이미 다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물음을 줄 리가 없죠. 그래서 물적사항을 확정하라 그랬고요. 자, 우선 지금 제가 아까부터 계속 1단지 얘기를 했는데 토지가 두 필지 나오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번지도 보면 붙어 있고요. 200, 201번지 붙어 있고, 자, 그리고 5페이지 가시면 지역 분석 자료 있고, 지역 분석 첫 번째 첫 단락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줄, 지적 도상 둘이 연접하고 있다, 붙어 있다 라는 뜻이고요. 두 필지 공이 소유자는 H주식회사다. 적을 필요 없는 말을 적고 있어요. 소유자가 갖고 붙어 있다. 뭔가 1단지인가? 라는 이제 의심을 하게 만드는 문구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니까 기호 1에 인근 지역은, 그 다음 문단, 기호 2에 인근 지역은 해가지고, 아예 둘의 인근 지역을 나누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가치를 공유하는, 같이 가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 두 개 단락이 나눠진 것부터가 이제 1단지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1단지로 보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쉬운 거는 두 필지 위에 하나의 건물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혹은 뭐 정 그게 아니라면 착공을 했거나 정 안 되면. 근데 둘 다 그냥 나지라고 되어 있고 뭐 공사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제 못 적을 수도 있는 건데, 아니면 아예 극단적으로 가서 1단지로 풀어버리시거나 함정에 빠지시는 분들이죠. 아니면 이쪽으로 왔는데 1단지는 전혀 생각 안 하시거나 뭐 이렇게 좀 이제 오답이 나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시면 조금 이제 힘드시고, 이쪽에는 오셔야 되는 건데 그때 이제 적으셔야 되는 게 첫 번째 필지 1단지 여부라는 걸 이제 언급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1단지가 아닌 것이 답이죠. 자, 그리고 또 논점이 되는 것. 자, 둘 다 지금 나지예요. 나지는 이용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용사항을 확정해 줘야 되는 거고, 이용사항을 확정을 하려면 가장 첫 번째는 표준적 이용이죠. 표준적 이용. 낮인데 건물이 없는데 뭘로 쓸 거냐? 주위를 보니까 다 이렇게 쓰고 있어. 전부 주택이야. 그러면 내 땅도 주택지가 되겠네. 이게 가장 첫 번째잖아요. 이게 이제 표준적 이용이 최유효 이용이 되는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고요. 물론 예외는 또 있습니다. 나 혼자 단독 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주인은 전부 단독인데
나 혼자 쇼핑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 오늘은 예, 그런 단독 이용이라던가 창조적 이용에 대한 내용은 없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필지 다 주변의 이용 사항에 대해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낮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의 표사를 가지고 바로 이용 사항 확정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1번은 인근 지역을 보면 1, 2층은 근생. 우리 지금 5페이지에 지역 분석 보고 있거든요. 네, 보면 1, 2층은 근생, 3층 이상은 주택. 내외 3층 이상은 주택인 5층 내외 부동산이 주로 소지한다. 주상지대네요. 주상지대. 주상나지. 자, 밑에 예, 기호 2번 가시면 여기 인근 지역은 땡땡땡 카페거리로 유명세를 타면서 뭐 다 상업용 부동산이 많다 이렇게 돼 있네요. 유동인구가 많다 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상업나지 되겠습니다. 오늘 이거 확정 안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표준집부터 고르려면 이용사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자, 우리 기본 문제는 없는 자료죠. 자료 5번 지역 분석. 이게 보통은 이게 아예 없고 시작하자마자 그냥 상업나지다, 주상나지다. 혹은 낮인데 주변이 전부 단독이다. 이렇게 되게 쉽게 나오죠, 기본 문제는. 근데 이거는 응용 문제니까 이 부분을 싹 뽑아가지고 뒤에 적혀있고 글이 많이 적혀있어요. 어렵죠, 그러면. 어렵죠. 이게 이제 응용 방식이 되는 거고 요 단계에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어려운 기출문제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예, 자료 5번이 오늘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꼭 요런 거는 제가 이제 짚어 드릴게요. 이제요. 예, 해가지고 오늘 문제에서 1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예, 5번 이렇게 예,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장 오면 그 문제를 받아보실 때 딱 눈에 입체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자료네, 늘 하던 거네, 늘 보던 거네 해버리는 거고 오늘 이거를 제대로 해석을 해야 잘 풀겠네 이런 거거든요. 예, 요거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어디 생각한 거냐면 제가 얼마 전까지 근무하던 성수동 생각하고 쓴 거예요. 예, 그 서울숲 뒤에 카페거리 있잖아요. 예, 해가지고 그 서울숲 카페거리 보면 이 보시면 신기한 게 인근 기호 1번을 제가 이거 뭐죠? 여기 상업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중로변이잖아요. 근데 여기 뭐죠?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인데 소로변인데 얘는 근데 주상이고 얘는 상업이에요. 예. 실제로 카페 거리 가면 그 큰 길 끼고 있는 데가 더 싸요. 예, 그 좁은 골목 있는데 그 유동인도 거기가 훨씬 비싸거든요. 신기하게. 예. 그렇게 나눠지는 현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토지평가 문제 그 기본 문제를 식으로 내드리긴 했지만 이런 개념을 또 여러분들께서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되게 신기하니까 출제위원도도 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상업지역인데 주상으로 가고 3종인데 상업. 그래서 오늘 문제 풀 때 약간 헷갈리셨을 거예요. 왔다 갔다. 아니 주거지역이 주거고 상업지역에 상업나지라고 하면 쉽죠. 되게 쉽게 외워지는데 반대가 되다 보니까 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좀 일부러 이렇게 내드린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 살펴봤으니까 예, 나머지 한번 툭툭 건드려 볼게요. 자, 논점되는 것들. 우선 물적사항을 확정하라 그랬으니까 물적사항 일단 이용사항 확정이 제일 중요했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바로 밑에 보니까 1페이지예요 지금. 자, 폭 24m라 그랬어요. 도로. 이거 중로라고 안 주어져 있잖아요. 24니까 왠지 엄청 넓죠. 근데 25가 돼야 광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중로로 픽스를 하시는 것 논점. 그리고 이제 우측 가시면 간선도로 대비 등고평탄하다. 평지. 이것도 이제 뭐 자그마한 논점 되겠습니다. 예, 넘겨서.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툭툭 이렇게 논점 건드리고 있잖아요. 체크 다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 페이지 상단 가시면 8m. 예, 소로 한 면. 그리고 이제 우측 가셔서 15도 완경사죠. 15도 완경사. 이것도 논점 되겠습니다. 완경사를 안 드리고 15도 드린 거잖아요. 누구는 뭐 그럴 분 많이 없겠지만 급경사 하셔가지고 틀린 분도 계시긴 하겠죠. 예, 그래서 예, 이런 것들도 이제 논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 여기까지 대납물건 확정을 했으면 물적사항 확정을 했으면요.
여기서 이제 끝이 나게 되겠고, 물음 2번 가가지고 이제 여기 제가 뭐 감정평가 방법 선정하라 그랬고, 그리고 가격 자료 선정하라 그랬거든요. 평가 방법, 인데 방법은 쉽게 2개로 이제 픽스가 되었습니다. 근데 쭉 뒤에 가니까 법적 근거 적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잘 쓰셨죠? 법적 근거 쓰라 그랬는데 그럼 당연히 감정평가법부터 나와야 되겠죠. 우리 3조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서 이제 감칙으로 넘어오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법만 쓰는 거니까, 법 조문만 쓰는 거니까 쉽게 넘어가실 부분이고, 가격자료 분명히 잘 아는 건데 좀 헷갈리긴 해요. 자, 적어보자면 여기 제가 선정 기준 쓰고 선정 사유와 배제 사유를 쓰라고 말씀드렸어요. 전부 점수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2개고, 선정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유까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3가지 정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교 표준지 선정 기준. 두 번째, 같은 공시지가 기준법을 할 때 그 밖 교인 보정 사례 선정 기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사비를 할 때 거사비의 비교 사례 선정 기준.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비교 거래 사례. 이렇게 지금 3개의 선정 기준을 써야 됩니다. 비교 표준지, 용, 이, 주, 인근 지역이고 지리적 근접할 거.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다 편하게 외우시는 것들이고요. 요건 어렵지 않은데 이제 여기가 좀 복잡하죠. 요거 먼저 써드리면 신, 사, 삼, 배 플러스 용의주인지, 요거죠. 참고로 오늘 핸드북으로 보면 23, 24, 25에 적혀 있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요거 핸드북 페이지 2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데, 요게 이제 신, 사, 그 다음에 목조기 3배 플러스 용의주인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용도지역 이용사업 주변 환경, 인근 지역이거나 지적 근접할 것. 요거는 잘 아시는 거고. 자, 실제 신고된 사례일 것, 정상 사례거나 하정부터 가능할 것, 도시지역은 3년 이내, 도시지역 외에는 5년 이내, 그리고 토지다 보니까 일괄로 거래됐으면 배분법 적용이 합리적일 것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 표준 선정 기준인 용의 주인지는 당연히 또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2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요게 작년에 이게 새로 들어와가지고 여기 개정이 된 부분이죠.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또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실제 신고된 사례고 정상 사례가 사정분은 가능하고 들어와 있고 3년, 5년 기준, 배율법 기준, 그리고 용도지역 등 기준이 똑같이 들어왔는데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평가 사례를 쓴다 그러면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그리고 기준 가치, 요 기준이 같거나 비슷해야 한다가 들어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은 그 밖 교인 보정을 할 때 제가 감정평가 사례만 쓰라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쓸 때 이거 다 써야 되나요?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 가지고 실제 신고된 거래 가격이라는 건데 요거는
거래 사례만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안 쓰는 거예요. 평가 사례만 적용하는 거니까. 정상 사례거나 사정 보증 가능할 것,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평가 사례에 사정이 개입될 리는 없죠. 이것도 쓰면 안 돼요, 오늘. 3년, 5년 기준은 평가 사례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써야 되죠. 배분법? 평가 사례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그러니까 우리 감정평가 사례는, 지금 이제 토지 플러스 건물 복합 부동산이 평가된다 하더라도요, 보통 계열평가 합의 원칙이다 보니까, 그 평가 사례로 이렇게 저희 감정평가사 데이터베이스 등록이 될 때요, 토지는 토지, 건물은 건물로 해가지고 금액이 올라가요. 일괄평가를 하는 경우에 뭐 통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아주 예외적이거든요. 예. 일괄평가를 하더라도 보통 토지랑 건물 합산금액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토지 단가가 늘 이제 기재가 돼요. 그래서 현업에서는 평가사를 쓰는 경우에 배분법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 기준에도, 요거 지금 실무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실무 기준에도 요거는 그 거래 사례에만 적용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요거랑 요거 쓰고 요거 써야 되겠죠. 요거 용도 지역 등 써야 되죠. 그리고 선정 기준을 쓰는데 이제 내가 암기한 건 있습니다. 이제 글 쓸 때 확 바르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약은 할 줄 아셔야죠. 줄글로 쭉쭉 쓰면 언제 다 써요, 이거를요. 그래서 오늘 제 답안지 드린 것처럼 컴팩트하게 키워드만 딱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문제에 맞춰서 바꿔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수죠, 중수. 예, 중수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늘 알고 있는 그 그대로 쓰면 되는데 요거는 바꿔 쓰는 게 오늘 또 하나의 중요 논점 중에 하나였어요. 예, 말씀드리면서 자, 요 기준으로 수석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가서 기호 가랑 이제 너다라마 바가 있는데, 자, 일반 상업 지역의 주상용이면서 나머지도 만족하는 거는 이제 가밖에 없어요. 근데 가가 K9에 있단 말이죠. K9. 그러면 이거 쓸 수 없는 건가? S9가 아닌데. 근데 이제 뒤에 아까 지역 분석 자료, 이거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자료 5번. 여기서 이제 중요를 쫙 끼고 있는 요 가운데에서 S로라는 이제 P로라는 이제 여기 이제 도로가 있는데 도로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K9고 여기는 S9라 그랬어요.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좀 어려우시면. 자, 5페이지거든요. 자, 5페이지에 그 밑에도 두 번째 단락인데 두 번째 줄 기호 1의 인근 지역 설명하면서 두 번째 줄에 P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측은 K9고 남측은 S9라고 했는데 행정구역은 나누어지고 있지만 여기는 전부 인근 지역이다 설명하고 있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도로 하나 끼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K고 여기가 S9인데 요거 전체가 요렇게 노선 상가지대로서 인근 지역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길 하나 끼고 있는데 구가 다른 경우에 이런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 이제 하나 내드린 거예요. 여기가 인근 지역이고 이제 우리 2번 토지는 1번 토지 여기 붙어 있고 2번 토지는 여기 뒤 후면에 있단 말이죠.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첫 번째 지금 기호 가 같은 경우는 그 아래쪽에 주 7번을 보면 가와 나는 P로 노변에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K구지만 같은 노변을 끼고 있는 그 녀석이구나 보면 되는 거죠. 계속 이제 제가 첨언을 해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전부 이런 거예요. 문제들이요. 아니 뒤에 지역 분석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무조건 하나 고르는 거 나오겠죠. 만약에 고르는 게 없으면 이걸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출제자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하면 이런 자료를 글을 쓴다 그러면 S구에서만 고르는 게 아니라 K구는 무조건 하나 고른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 표준지가 될 수도 있고 거래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오늘은 바로 표준지에서 고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뭐 나는 어차피 상업이니까 안 되고 다는 주상용인데 주 7번에 보면 이제 그 지금 다는 남측 후면에 있다 그랬거든요. 인근지가 아니에요, 얘는요. 그래서 이제 날아가게 되고. 자, 라마바 3종 중에서 이제 2번 토지에 비교 표준지를 골라야 되는데 상업용인 거는 바밖에 없네요. 요거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김에 박스 아래쪽에 있는 거 주석을 반영할 거냐 안 할 거냐도 보겠습니다. 자, 주 1. 자, 가는 건부간과 요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표준지 낮은 상등평가니까 반영 안 하죠. 이것도 체크해 두시고 요거를 언급하면 0.5, 언급 안 하면 0.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 주 5번, 주 6번. 자, 바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50% 저촉돼 있다 그랬고 15% 감가돼 있다 그랬어요. 공법상 제한은 다 반영한 것이 표준지 평가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비교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개별 요인으로 반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 6번은 산식에 숫자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못 맞추면, 숫자로 못 맞추면 감점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급업계획 보정 사례인 자료 4번으로 먼저 갈게요. 자, A, B, C, D, E, F 해서 이제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일상의 주상용이면서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잘 보시면 만약 지금 원래 얘가 이제 먼저 나와 있던 이제 기준이었고 이게 지금 새로 추가된 거잖아요. 추가됐는데 만약에 요걸 묻는다 그러면 특히 평가사를 묻는다 그러면 특이한 거는 지금 얘랑 얘는 어차피 얘랑 겹치잖아요. 얘만 안 겹치잖아요. 이거를 무조건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역시나 출제자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목적 일반 거래, 공매, 법인 경매, 매각, 시가참고. 우리 집 시가참고잖아요.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경매, 공매 똑같은 겁니다. 예, 똑같은 거예요. 매각, 매입 이거는요 구공유지에 대한 건데 역시 비슷하다고 봅니다. 근데 담보는 안정성, 환가성이 좀 가미되어 있죠. 그래서 같은 일반 평가인데 담보는 보통 담보권만 쓰고요. 다른 평가 목적일 때는 담보권을 잘 쓰지 않습니다. 담보 평가를 할 때도 역시나 담보 사례만 거의 쓰지 다른 평가 목적 잘 쓰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게 고를 게 없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쓰는 건데 오늘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담보 사례인 C는 평가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 봐가지고 좀 배제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가치 뒤에 보니까 이제 한정가치가 하나 있네요. 이건 쓰면 안 되겠죠. 시장가치 외 가치니까. 그래서 이제 빼고 조건도 이제 다음에 제가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빼고 나머지 용도지역과 이용상황 맞는 걸 찾아보면 결국 1번 토지는 D, 2번 토지는 A 밖에 선정할 게 없어요. 자, 그 밖에 보정 이거까지 하시면 되겠고 이 방식으로 하라 그랬죠. 자, 다시 돌아가서 앞장 거래 사례 골라보겠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가지고 역시 그럼 또 얘는 또 반대로 말하면 얘 약간 특이한 거잖아요. 용의 주인인지 물어볼 거면 사실 이거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삼배가 중요하죠. 신사삼배가. 네, 신사삼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위주로 찾아보면 자, 첫 번째 2년 지났습니다. 3년 지났습니다. 3년 하고 며칠 지났는데 좀 아깝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A는 3년 지나서 못 쓰고요. B는 이제 신고 안 된 거. 예, 등기에 없다. 예, 중개소로 그냥 구두 확인했다 되어 있고요. 넘겨서 그다음에 E로 먼저 갈까요? E로 가면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되어 있는데 쭉 가셔가지고 우리 건물 배분법 관련 자료 6번으로 가면 철골 철근은 없습니다. 좀 약간 치사하긴 한데 예, 배분법이 안 되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까지. 사정 보정 불가는 제가 오늘
비슷하게 냈다가 다 되는 걸로 그냥 해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안 되는 거 D 같은 경우는 P로 남측 후면에 위치해 있는데 P로 남측 후면은 표현적 이용 사항이 상업용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러면 상업 낮이가 되는데 일상의 상업 낮이는 오늘 쓸 일이 없죠. 그래서 이제 D는 이용 사항 때문에 배제가 됩니다. 자회사 간의 거래만 딱 있으면 D에 기타 사항에 그럼 요거 못 쓰는 거잖아요. 사정보조 불가로. 근데 표준적 흑지가 얼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보정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정 보정으로는 배제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거래 사례 F 일상의 주상이고요. 1번 토지. 그리고 거래 사례 C는 3종의 상가니까 상업용. 그래서 2번 토지의 거사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거래 사례 F를 보면 현금 지급한 거 말고 임차 보증금을 이제 이렇게 인수 받았네요. 그럼 이거 떠안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해야 되겠죠. 8억인데요. 그 8억의 임차 보증금이 그 인수받은 매수인이 임차인한테 돌려줄 날짜인 계약기간 만료일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있거든요. 그럼 요거 현가해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임대보증금 요거 보정이 하나가 들어가야 되고요. 요거 하나 붙어야 되죠. 요거 매수인이 이제 부담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지금 토지 건물 함께 거래됐죠. 배분부까지. 그래서 요거 할 때 마지막 물음 3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점들이 있었는데 아까 표준지에 있어서는 일단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 자체는 그건 너무도 유명한 이제 논점이니까 당연히 맞추셔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주석들에 대해서 맞춰야 되는 게 이제 추가 논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보정 평가 사례. 요거는 고르기만 하면 거의 끝났네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논점이 없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거래 사례에서. 거래 사례는 당연히 사정 보정이 논점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두 개 나누어서 F, C가 있는데 요거 양도세 보정하는 거랑 그 다음에 뒤에 배분법 하는 거랑 요게 논점이 되는 거고, 앞으로부터 C로 가게 되면 C는 현금 등가 금융보정 해야 되죠. 금융보정 하는 거랑 역시 똑같이 배분법 하는 것이 논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전부 논점이에요. 이것들을 맞춰야 되는 거죠. 이거 또 추가되는 거 아까 전에 요거 K국고 썼으니까 요거 쭉 와서 시점 수정할 때 K국고 써야 되죠. 비용 소재니까. 그런 것들 전부 논점이 돼가지고 답안지를 완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기준법 2번, 거사비 2번, 공시지가기준법 거사비 해가지고 한번, 또 똑같은 구조로 한번 해가지고 가액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금액을 두 필지 거를 합산해 주시면 오늘 문제는 이제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번 문제 좀 쉬운 문제긴 해도 이런 소소한 논점들을 하나하나 다 맞추기는 또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복귀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은 큰 구조를 딱 그려드리면서 바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가 핵심이냐면 결국 건물원가법이라는 거는 제조달 원가에서 논점, 감가수정에서 논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오늘 이 틀 안에서 요거 뭐죠? 갈림길? 직, 간. 자, 오늘 구조 만드는 거예요. 구조.
그냥 평소에 늘 하던 대로 이게 아니라 늘 하는 게 아니라 제도를 원가를 할 때는 직접법을 하는 게 있고 간접법을 하는 게 있고 직접법 할 때는 이런 자료가 문제에서 나오고 간접법 할 때는 이런 자료가 나오고 이게 딱 그 구조에 있는 거거든요. 감가수정은 그거 내용수법을 하고 그 다음에 관차감가법 등 있잖아요. 내관 분심해가지고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이제 논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구조가 짜여져 있는 건데 조금 정확하게 적어드리면 예. 내용연수법 얘기하는 거고요. 관차감가법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관차감법이죠. 요렇게 요 틀 안에서 우리 을씨가 먼저 했고 갑씨가 그거 틀렸다 했잖아요. 여기 어떻게 이제 구조가 이렇게 들어올 거냐 라는 부분이고요. 요거 직관으로 하는 과정 안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부적인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 요거 내용요소법 정률상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분심을 다는 문제는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구조 잡힐 것인가 요것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을씨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접법이랑 간접법을 다 쓰고 있어요. 요거 의뢰인한테 받는 거 증거해서 한다는 거 첫 장에 바로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요거 단가표 쓴다고 돼 있죠. 예, 요 구조가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갑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하고 지금 자료 3번에 나와 있는 표준적인 원가 계산서를 새로 만든다. 간접법만 하는 거죠. 새로 만든다고 돼 있어요. 내역서를. 의뢰인 징구자료 이렇게 공사비 내역서를 새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구조가 잡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가 수정할 때 그냥 정액하고 플러스 관차감가법을 좀 변경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여기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다 쓰는데 시장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어떤 거를 선택할 건지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과정 안에서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냐라는 거죠. 자, 을씨는 일단 뭐 개별성은 반영해야 되는 거니까 의뢰인을 좀 믿어볼까? 그래서 이제 받은 자료 가지고 일단 하는 건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단가표를 좀 봐야겠다 해서 2개를 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일단은 의뢰인한테 받은 자료라는 이제 하나가 있고, 예, 그리고 단가표라는 거는 평균적인 거잖아요. 평균. 근데 이제 심사평가사는 갑이 보니까 얘가 좀 틀린 것 같은 거예요. 딱 봐도 금액이 틀렸어. 그래서 이제 야, 내가 좀 조사해 보니까 이런 호텔을 지으려면 이 정도 돈이 드는데 너는 왜 의뢰인 받은 거 그냥 썼냐? 그리고 단가표 적용할 때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 3등급 적용하면 얘랑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1등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그냥 1등급짜리 고른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용할게, 호텔로서 개별성 반영해야지. 너 지금 일단은 의뢰인 증거자료 검토 제대로 안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성에 대한 판단이 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이제 스토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건물은요, 그냥 건물이 아니라 특수 건물이에요. 호텔이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쭉 반영이 돼야 되는 건데, 이 호텔이라는 이제 이 개별성을 지금 어떻게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냐라는 부분에서 얘는 일단은 틀렸으니까, 얘가 이제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보완하는 자료로 이제 스토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내용 할 때, 뭐 지금 일단 그냥 봐도 11년 지났는데, 가보니까 되게 삐까뻔쩍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이제 5년을 깎았어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게 지금 우리 실무 이론적으로는
유효연수법이라 부르는 건데 이걸 실무적으로는요 관청학과법이라 불러요. 이게 실제로 현업에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보고 10년 지났다는데 너무 좋네. 5년만 깎을까? 뭐 예. 근데 실제 현업은 사실 이런 경우는 잘 안 쓰고요. 아예 이제 그 만료된 경우 뭐 70년에 지었는데 아직도 좀 멀쩡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 더 쓴다고 보자. 이런 경우에 많이 쓰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이거 너무 단순하게 적용했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호텔인데 호텔은 일반적인 정률법 원래 쓰면 정액법 쓰면 틀릴 가능성이 높은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를 일단 다 구해보자라는 거고요.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다 구해보자라는 거고 세 개를 구해보면 당연히 다르게 나오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적정한 하나를 대상 물건의 감가 형태에 맞는 적정한 하나를 고르는 것이 우리 실무 기준의 태도인 건데 그럼 어떻게 고르는 거냐? 시장에서 확인받아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래 사례가 있고 그 거래 사례를 가지고 시장 추출법으로 거래 사례를 통한 감가율을 구해가지고 감가 수정액을 구해보니까 대상에 얘가 맞구나라는 거죠. 자, 이게 전체의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물음 1, 물음 2, 물음 3 약술. 물음 3 약술은 이 내용을 그냥 정리해 쓰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이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안지를 같이 한번 쓱 한번 볼게요. 답안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주석으로 적혀 있는 것들은 전부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목차를 잡고 바로 뭐 써 있는 게 있잖아요. 그 논점이에요. 그리고 산식이 있고요. 밑에 주석 달려 있는 거 다 논점이에요. 예, 아시겠죠? 전 쓸데없는 건 답안지 안 씁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 그래서 지금 물음 1 제도원가 2개 구조 결정, 감가 수정 하나 해서 결정. 그 다음에 물음 2 제도원가. 자, 오늘 여기서 이제 플러스 되는 게 지금 요거를 하면서 요거에서 지금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있다 보니까 플러스 들어가는 게 지금 부대 비용, 그 다음에 개발업자 적정 이유, 추가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요거 체크하시고, 자, 일반적인 방법을 기준해야 되는데 그게 도급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요거 본인이 직접 공사한 거잖아요. 사실 요건 도급 방식이 평균이거든요. 이건 그 틀이잖아요. 근데 도급 방식 아니에요, 이거는요. 요거는 이제 도급 방식으로 구한 거. 건축을 하는 전문업자가 산정하는 공사비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요게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요것도 반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지금 바로 뒤에 있는 이제 박스 두 개로 해서 뭐 15%는 5%에 나와 있는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요것도 우리 핸드북에 그 33쪽, 34쪽 가면요. 아예 표가 나와 있어요, 핸드북에. 제달 원가에 대한 내용이 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 안에 요거 두 개가 반영이 안 된 내용인 거니까 그 표 확인하셔가지고 공사비 내역서 이게 없구나. 그럼 뒤에 자료 보니까 뭐 반영이 따로 있구나. 확인하시고 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10페이지에 물음 위에 제달 원가에 나와 있는 곱하기 1.15랑 곱하기 1.05가 바로 그 내용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감가수정,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하고 있고요. 산식은 여러분들께서 잘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세계 금액이 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과정 안에서 시장 추출법으로 구해보니까 정률법이 가장 비슷했네요. 그래서 우리 일단은 요게 원칙이잖아요. 요게 원칙이고 요 원칙인 것 중에 세 개가 있는데 여기서 대상 물건에 맞는 걸로 고르도록 실무 기준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얘를 가지고 판단하기로 했으니까 요걸로 결정하게 되는 흐름이고요. 역시 요 내용도 우리 실무 기준상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그냥 내드린 거예요. 구조만 두 개 쪼갰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물음 3번 가서
얘가 못한 것을 얘가 지적하고 있으니까 얘가 추가로 지적한 일일이 한 거랑 갑이 한 거랑 다른 부분만 골라가지고 약수를 하시면 되죠. 약술은 항상 이렇거든요. 실무 약술은 마지막에 나오는 약술은 항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차이인 부분에 대해서 쭉 쓰면 되는 건데, 결국 이제 도급 방식 아닌 거 요거 이제 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요거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이고요. 요거 하는 과정 안에서 요거 추가로 지금 반영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내용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한번.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 개별성이란 거는 당연히 여기서도 당연히 이어지게 되는 건데, 역시 이어지게 되는 건데,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역시 얘는 하나만 썼는데 얘는 세 개를 썼다, 여러 개를 썼다, 요걸 하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것까지 지적을 해서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됐죠? 꽉 짜여져 있는 건물 원가법 문제거든요. 요거는 참 하나 해놓고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문제는 이 말씀으로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조선원가법 그냥 하면 너무 밋밋하니까 이론적인 거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거든요. 자, 다른 것보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될 게, 요거는 핸드북 26페이지에 바로 나와 있는데, 그 소지가액을 시점 수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지가 변동률로 하는 거, 하나는 투하자본 수익률, 투하자본 이자율로 하는 것, 하나는 이제 두 개 섞어 쓰는 것. 근데 왜 세 개나 나눠지는 거냐? 첫 번째 지변율이란 거는, 아니 소지는 땅을 산 거잖아. 그러면 토지에 대한 시점 수정은 지변율로 해야지. 토지라는 물건의 성격에 기초해가지고 이제 시점 수정하는 방법이고요. 아니다. 이 소지가액을 산 이유는 개발하려고 한 거다. 그러면 시점 수정을 할 때 지변율을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가격 변동률을 쓰는 게 아니라 투하자본 수익률을 써가지고 우리 사업이란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 거지. 사업의 비용으로 보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견해, 투하자본 수익률을 쓰는 거네. 자, 세 번째는 나누어서, 그럼 공평하게 하자. 착공할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착공하기 전까지는 토지로 보고 지변율을 쓰는 거죠. 착공 이후부터는 말 그대로 공사에 투입된 거니까 비용으로 봐가지고 투하자본 수익률을 쓰자. 요 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각각 다른 금액을 구하는 것이 3번 문제 논점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자, 세 개 중에서 뭐가 제일 금액이 높을까요? 투하자본 수익률 쓰는 게 제일 높죠. 지변율이란 건 말 그대로 땅 가격의 변동인데, 보통 임야나 이런 거 사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변동률이 크겠어요? 그런데 위험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투하자본 수익률이 지변율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가격이 뭐가 제일 큰 거냐라는 부분도 나중에 여러분들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투하자본 수익률을 쓰는 게 가장 높은 가격 결론이 나온다라는 것도 오늘 하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문제는 여러분께 맡겨 드리는데, 하나 딱 받을 게 정의만 쓰는 게 아니라 정의 또는 의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의가 없는 토지평가 방법도 있잖아요. 개발법은 우리 정의가 없잖아요. 정의란 건 법에 있으니까 정의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법에 없는 거는 정의라고 부르지 않고 의의나 개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개발법에 대한 내용도 써야 되는 것이 논점이고, 또 이제 수익환원법이라고 돼 있지 토지산정법이라고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풀어 쓰는 것, 원가법이라고 돼 있지 우리 감식의 조선원가법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나 이제 풀어 써야 됩니다. 그것까지 다 넣는 것이 오늘 내용의 전체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전부 다 이제 마무리 시켜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수업 들으시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게 될지 잘 아시겠죠? 문제도 일단은 2기까지는 이렇게 좀 전체 구조를 정해드리는 컨셉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2기 동안에는 내 실무의 전범의 책장을 머리에 탁 만든다 생각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